내가 보기에 좋은 학년, 내가 보기에 좋은 업무면 다른 선생님이 보기에도 좋은 업무고 좋은 학년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업무 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이제 발령나신 선생님들도 어느 분이 오시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이번 주 내지는 늦어도 다음 주 전 직원 출근할 때는 각 학교에서 이제 업무 분장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학년은 내가 올해는 몇 학년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이제 업무 분장을 하게 되는 경우죠. 학교에 따라서는 2학기를 이제 마감하는 학년 말에 학년 또는 업무 희망을 받고요. 그것을 이제 좀 일찍 발표를 하는 학교도 있고, 2월 1일자로 이제 어떤 분이 관외 또는 관내에서 오시는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2월 중순쯤 이제 전 직원 출근할 때 그때 이제 발표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2월 달에 이제 정기 정보가 다 끝난 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의 학년 또는 업무 희망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한 후에 2월 달 전 직원이 출근할 때 이제 업무를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학이라는 긴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내년도에 어떤 학년이나 업무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따라서 혁신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업무 분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부장을 어떤 분이 하실지 정도는 미리 이제 그냥 내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은 교무부장 또는 교육과정부장, 연구부장이라고 불렸죠. 이런 부장들은 주요 부장이기 때문에 주요 부장들은 먼저 선임을 하고 나머지 부장들을 선임한 후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업무 분장은 좀 방학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교감이 돼서 이제 업무 분장을 실제로 해본 것은 이제 올해가 처음이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업무 분장을 준비하면서는 교무를 하면서 업무 분장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제가 교무 분장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교장 자격 연수를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저한테 좀 맡겨놓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학급수가 늘 가능성이 있어서 2가지 안을 가지고 교무 분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조직을 해놓고 희망을 받아놓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건 아니고 가안까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교감이 돼서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가안을 만들어 놓고 교감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제 선에서 이제 업무 분장을 일단 1차적으로 조정이 끝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상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선생님들의 그 희망대로 학년을 배정하고 또 희망대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희망서를 쓰실 때는 나름대로 고민과 고민을 많이 한 후에 적어서 내셨는데, 또 가급적이면은 또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적으신 1희망대로 학년이나 업무를 배정해 드리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마음은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학년, 내가 보기에 좋은 업무면 다른 선생님이 보기에도 좋은 업무고 좋은 학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경합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내규에 따라서 그 업무를 배정할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가령 해당 학년에 경합이 붙을 때는 그 해당 학년을 했던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전체 점수가 비슷할 때는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좀 기신 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부장 업무를 하실 분한테 좀 우선권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들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인사자문위원회 또는 교육과정조정위원회,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내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규에 따라서 조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최종 결정은 결국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죠. 교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선생님의 내년도에 출산을 앞두신 분이라든지 휴직을 예정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해당 업무에 대한 내년도의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해서 업무 분장을 1차를 하고 이런 안을 갖고 이제 또 교장 선생님께 또 이제 의견은 어떠신지 결정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의견을 묻고 해가지고 확인을 받고 업무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막 반발을 하시는 선생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학년 부장을 할 때 사실 그 학교에서도 여러 의견을 조정을 했으나 그게 아마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론은 그냥 전 직원 출근하는 날 업무를 딱 발표했더니 나는 부장 안 한다고 했는데 부장을 시켜놓으니까 해당하시는 부장 선생님께서 아마 이제 거의 아주 그냥 기절을 하시고 119까지 불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나놓고 보니까 아주 오래된 에피소드이긴 한데 그만큼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이제 민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무 분장이 가장 잘된 업무 분장이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공정한 그런 업무 분장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학년, 내가 원하는 업무를 갖게 되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분장이 되는 거죠.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년에 가게 되고 제가 원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 뭔가 그 업무 분장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나는 전담을 하고 싶었는데 전담을 못했다든지 나는 몇 학년을 가고 싶었는데 해당 학년을 못 간다든지 내가 그 부장을 맡고 싶었는데 부장을 못한다든지 내가 그 업무를 정말 맡고 싶었는데 그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다른 분장이 공정하게 됐어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결국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원하는 업무라든지 희망이 안 되신 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마음을 좀 위로해 주는 수밖에 없죠. 좀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라는 공간에 조직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또 교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느 정도 감안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양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교감 입장에서는 또 내년에 또 배려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 말고 관 외에서 오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더욱 긴장감이 크실 겁니다. 보통 학교에서 이제 업무 분장을 할 때 이미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업무 분장과 이제 교무 분장을 다 맞춰 거의 놓습니다. 그리고 약까지 선생님께서 좀 하기가 좀 꺼려 하시는 업무, 약간의 좀 피하고 싶은 업무들이 좀 남아있죠. 그런 업무들은 결국은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교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고민하는 지점이 비슷하더라고요. 가령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약간 좀 선생님들이 좀 피하고 싶은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시게 되신 선생님들한테는 학년에 대한 배려, 약간 저학년으로 배정한다든지 교과 전담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분이 맡은 업무를 두 분이 좀 나눠서 맡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운용의 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학교를 처음 옮기다 보면 새로운 학교에서는 일단은 내가 좀 원하지 않는 학년이 되고 원하지 않는 업무가 된다 손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과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학교라는 것이 이제 중고등학교는 자기가 맡은 과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이 바뀔 일은 별로 없죠. 학년을 맡거나 담임을 맡게 되는 경우 요 정도만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학년도 바뀌죠, 업무도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4학년이나 6학년 한번 담임을 하면 계속 4학년으로 쭉 가거나 6학년으로 가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는 1학년 담임을 하셨던 분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또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6학년 담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6학년 담임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2학년이나 3학년 담임이 되기도 하고, 또는 5학년 담임을 했던 분이 올해는 교과 전담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교과 전담 과목도 보통 이제 영어나 체육이나 또는 음악이나 뭐 이런 과목들을 좀 하는데, 이것 과목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학교마다 좀 다르죠. 사실은 교과 전담의 의미가 그 교과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학에 좀 뭔가 그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과학 전담을 하고, 음악의 전문성이 있거나 영어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해당 과목을 가르치면 좋은데, 사실은 학교에서 뭐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휴직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뭐 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담임을 맡기 좀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교과 전담이 배정되고 있어서 그 점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교사 시절에 영어 전담이나 음악 전담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기회가 안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주고는 싶은데 해당 선생님이 담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 전담 교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운영이라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년과 업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초등학교의 업무 분장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간략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교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러가지 교무 업무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2월 달에 그런 혼란들이 많이 있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약간 양보하고 조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너무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협의하고 이해하는 모습이면 혼란스러운 2월 달이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